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올해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는데 그렇다면 수학을 잘 본 수학 고득점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은 어디일까요? 올해 수능에서 수학 영역 반영 비율이 인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은 어디인지 살펴볼 텐데요. 2020학년도 이제 수능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 나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한 원점수로도 표준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수학 나의 표점 최고점이 139점. 으로 지난해보다 10점이 올랐다라고 올해 149점으로 지난해 139점보다 10점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인문계열에서 수학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즉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은 숙명여대 통계학과와 서강대인데요. 숙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 응시자를 이제 따로 인문계열 학생들을 따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50%에 달해요.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라면 유리할 수 있겠죠. 국어와 탐구 둘 중 하나만 택해서 30%를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를 못 봤다 또는 국어를 못 봤다 하는 학생들에게도 나에게 유리한 조합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20% 반영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학 반영 비중이 높아서 46.9%죠. 그래서 전체 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계열, 학과 할 것 없이 서강대는 전체 전 계열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46.9%가 됩니다. 상위 15개 대학의 인문 모집단위 반영 비율, 영역별 반영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이제 숙명여대 통계 그리고 그 다음에 서강대 이런 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숙명여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숙명여대 수학과와 자연계형에서 뽑는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수학가의 반영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어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과탐 각각 15%를 반영하고요. 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과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30%의 비율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높고 국어나 탐구 중에 하나를 조금 버려야 되는 상황의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학생들에 한해서죠. 네. 자연계열, 인문계열 할 것 없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전계열 영역 비중이 46.9%로 수학을 반영하는 서강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4.4%, 탐구가 18.7%로 합산이 돼서 들어가는데요.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에게는 10%의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가형을 봤는데 내가 수학 시험을 잘 봤어. 수학 시험에 득점이 높아 라는 학생들은 서강대가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46.9%에다 거기다 가산점 10%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비중이 높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도 수학 반영 비중이 사실 높은 편인데요. 40%를 반영하죠. 서울대도 수학 반영 비율이 40%, 영역별 상대적으로 비율을 이제 따져보면 국어가 100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학이 120, 탐구가 80으로 백분율을 환산해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국어가 33%, 수학이 40%, 사과탐 27%의 비율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이 높다 하더라도 국어와 탐구 역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서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반영이 높은 대학 또 어디가 있을까? 성균관대나 중앙대, 서울대 모두 40%를 반영하고 있고 수학 가형의 경우에 이렇게 반영 비율이 높죠. 또 성대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 35%, 국어 25%로 과학 탐구의 비율이 국어보다는 높은 편이어서요. 수학하고 과탐을 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본 학생들이라고 하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이라도 과탐보다는 국어 비중을 높게 설정한 경우였기 때문에
수학을 40% 반영하고 국어가 33.4%, 과탐이 26.7% 순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가 영어 영향력이 낮은 대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영향력이 낮아서 영어가 좀 약한 자연계열이다.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점제로 들어가는데 1등급하고 2등급 간의 점수 차가 0.5점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뭐 연세대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가를 37.5%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국어와 탐구는 각각 31.3%로 반영을 하는데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하더라도 영역별 다른 비중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높은 편이어서요. 다른 뭐 서강대나 또 서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반영 비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집단이 절반이 자연계, 또 이렇게 반반 인문계, 자연계 나누어서 선발하는 컴퓨터학과나 간호학과 이런 데도 동일하게 반영 비율이 들어갑니다. 고려대도 서울대와 비슷하게 영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1등급과 2등급 감점으로 반영이 되는데 1점 차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울대가 더 영향력이 낮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1등급 학생들의 비율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는 1등급을 획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0.5점, 그 다음에 고려대는 1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영향력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올해 상경계열에서 수학 비중이 확대된 학교입니다. 상경계열의 경우만 수학 나를 40% 반영하는데요. 한양대는 수학 나 40%, 국어 30, 사탐 20, 영어 10%로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감점 처리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상경계열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은 만점 처리를 하고요. 4등급부터 0.1점씩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경계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한국사 감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상경계열에 한해서만 수학 반영 비중이 4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이라든지 서울시립대, 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 인문계 쪽으로요. 서울대 숙명여대 컴퓨터과학과 소프트웨어 융합, 역시 이런 모집단위 특성에 맞춰서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경우인데요. 모두 수학을 35% 정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경희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인데 수학 나형이 35%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랑 한국사까지 다 점수에 합산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에서 수학 가나형 구분 없이 반영 비중이 35% 정도 반영이 되는 학과는요, 모집 단위마다 좀 다른데 여기에는 경제학이나 세무, 경영 계열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립대 인문에 해당하는 요 세무, 경영, 경제 모집 단위만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높고, 사과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10%이기 때문에 탐구의 반영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탐구보다는 그래도 수학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서울시립대 인문2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과들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인문 모집 단위 2, 인문2 모집 단위에서 수학 나를 30% 반영하는데요. 국어 비중이 25%, 또 수학 나 30%, 사과탐 25%, 영어 15, 한국사 5%가
전체 합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수학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타 영역에 비해서는 높은 반영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건국대학교 인문2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정치 외교나 경제, 행정, 국제무역, 응용통계, 경영대 전 모집단이 부동산 학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의 유불리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인문계 말고 이제 자연계에서도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은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도 자연을 1, 모집 단위 1, 모집 단위 2 이렇게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죠. 건국대 자연 1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학과들, 또 경희대 자연, 숙명여대 자연계열 등등 모두 수학 가형을 35% 반영하는 학교들이죠. 건국대와 경희대는 수학 다음으로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요. 과탐이 25% 반영이 되고요. 두 대학 모두 영어가 15%, 한국사 5%가 반영이 됩니다. 자연계는 이렇게 수능 영역 비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 단위 1과 2로 나누어서 들어가는데요. 수학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것이 자연 1 모집 단위죠. 그래서 이에 속하는 학과들은 수학, 물리, 화학, 미래에너지, 스마트 운행체, 스마트 ICT 융합, 공과대학 전 모집 단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는 죽전 캠퍼스 가운데 국제자유전공, 공대, SW 융합건축공학과 수학교육, 과학교육만 해당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 두시고요. 숙명여대는 과탐보다는 국어가 비중이 더 높아요. 수학 반영 비중은 다른 대학보다 높지만 과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뭐 건국대라든지 이런 경희대는 수학 다음으로 자연계에서 과탐의 반영 비중이 25%로 높았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라 하더라도 과탐 반영 비중보다는 수학 다음이 국어 이런 식으로 국어가 또 25% 반영 비중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와 영어 각각 20%씩 반영하고요. 숙명여대는 응용물리 전공 지원자에 한해서 물리2를 응시했다라고 하면 가산점이 20%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집 단위별로 조금 다른 조건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자연계열 학생이고 수학을 잘 봤어요. 그리고 탐구 중에서 물리2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숙명여대 물리학과가 좋은 응용물리학과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서울권 중상위 대학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30%가 되는 학교는 동국대 또 경기권의 인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경된 사안이 이제 한국사가 5% 총점에 반영된다라는 거 가산점 방식에서 바뀐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난해보다 사실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중이 한국사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학 가형 30%, 국어 25%, 과탐 20%의 반영 비중으로 수학이 타 영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하대 역시 자연 계열에서 수학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수능 성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 30%, 과탐 25%, 국어 20%, 영어 20%, 한국사 5%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